한국을 여행한 후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지인에게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가장 많이 한다는 말, 너 이런 거 봤어? 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신기한 게 많기 때문인데요. 서울을 여행 중이던 스페인 국적의 한 외국인. 어느 날 그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핑크색으로 표시된 지하철 좌석의 의미를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비어있는 자리에 환호하며 핑크색 좌석에 앉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외국인이 꽤나 민망해했는데요. 사실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석 같은 개념은 유럽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를 만도 하다 싶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문화 충격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식당입니다. 한국인 눈에는 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이템에 감동하고 이 정도면 특허를 내서 수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뭐에 그리 놀란 걸까요? 실제로 아이디어 특허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인 제게도 꽤 신기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식당에 가면 10여 가지 이상의 반찬과 밥, 국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반찬 놓는 것만 봐도 숨이 찰 때가 있죠? 차리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다소 민망한 시간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해주는 일명 도킹 식당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입니다.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인 한식당을 가본 외국인들은 이 테이블을 보자마자 식탁에 마술을 부리는 줄 알았다며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종업원의 움직임 한 번에 10여 가지의 접시가 담긴 테이블이 눈앞에 차려지기 때문입니다. 원목으로 만들었기에 기존 식탁과 이질감도 없고 식사할 때 불편한 점도 없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외국인들이 놀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에 들어선 순간부터 종업원과 눈치 싸움을 해야 하는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한국만의 시스템, 바로 호출벨에 감탄을 넣어 감동까지 합니다. 저도 유럽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곤혹스러웠던 시간이 식당에서 웨이터를 부를 때였는데요. 유럽에서는 웨이터를 소리쳐 불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손을 들어 시선을 끄는 것도 무례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며 당황해 했었는데요. 유럽 식당의 눈치 싸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한 달이 넘는 배낭 여행 끝에 터득한 방법은 메뉴를 재빨리 고른 후 메뉴판을 덮고 웨이터만 오매불망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시스템에 짜증을 내는 건 한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식당에서는 음료를 먼저 시킨 후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를 시키고 메인 요리를 다 먹은 후 디저트를 주문하는데요. 계산 또한 영수증을 요청한 후 테이블에서 합니다. 그때마다 웨이터를 불러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웨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만 20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유럽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웨이터와 눈맞춤을 하려고 애쓰는 현지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래 기다리기 싫어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아무튼 한국 식당에서 호출벨을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왜 유럽과 미국에는 이런 게 없냐며 한탄을 합니다. 전광판에 테이블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하자마자 잽싸게 다가오는 웨이터들을 보며 한국에서 5초면 되는 일이지만 유럽이라면 10분쯤 걸렸을 거라는 비교를 하고요. 손님이 직접 카운터로 음료나 음식을 받으러 가야 하는 곳에서 자주 쓰는 진동벨 또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에 외국인들에게 진동벨을 쥐어주면 이게 대체 뭐하는 물건인고? 하는 눈빛으로 종업원을 바라보기 마련인데요. 사용법을 한번 터득하고 나면 세상 편한 물건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음료가 언제 나올까 초조해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자리에 앉아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커피숍 브랜드 중 스타벅스만 유일하게 진동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종업원과 손님 간의 친밀감을 이유로 들고 있죠. 하지만 점심시간 때 붐비는 스타벅스를 가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진동벨 없이 내 이름이 불리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이런 상황이 외국에서는 일상이죠. 외국인들이 기겁하는 한국 식당의 세 번째 아이템, 바로 의자입니다. 평범한 의자는 아닙니다. 뚜껑을 열면 수납 공간이 나오는 고깃집 전용 의자입니다. 냄새가 배기 쉬운 곱창, 삼겹살 등을 주로 하는 식당에서는 거의 필수로 수납 의자를 사용하는데요. 음식 냄새가 옷에 배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죠. 사실 조리 냄새가 강한 식당은 한국의 고깃집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도 그런 식당이 많은데요. 이런 수납 의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음식점에 다녀온 후 심하면 드라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류 비닐과 함께 수납 의자를 비치해 손님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노력하죠. 식탁에 달린 수저함에도 아이디어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는 한국 여행을 처음으로 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등장하는데요. 한국 식당에 들어선 캐나다인들은 테이블에 붙어있는 수저통을 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우리나라 레스토랑에는 왜 이게 없는 걸까라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달린 불판과 천장에서 길게 내려오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통에도 감탄을 연발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 미처 알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 누가 이런 생각을 해낸 건지 참 신기하다 싶은데요. 경첩이 달려있어 사뿐히 누르기만 하면 툭 열리는 수저함에 뚜껑이 열리는 의자, 순식간에 반찬이 한 번에 깔리는 테이블까지 거의 로봇 합체 분리를 보는 느낌입니다. 공간 활용 최강자를 꼽는다면 단연 한국인들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식당의 진화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패드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과 무인 로봇을 이용한 배달까지 등장하고 있어 외국인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식당 내 시설은 아니지만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찬 무한 리필입니다. 외국 식당에서 뭔가 무료로 받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기껏해야 감자칩 조금이나 식전주였던 것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 한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깔리는 두세 가지의 반찬은 무료로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야 하죠. 그런데 기본 대여섯 가지 반찬이 놓이며 리필을 부탁해도 불편한 기색 없이 해주는 한국 식당은 외국인들에게는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경우 팁은 필수인데요. 아예 계산서에 자동으로 팁이 계산돼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커피를 마실 때나 우버를 탈 때에도 심지어 음식 포장을 할 때에도 팁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10%, 많게는 음식값의 20%까지 육박하죠. 엄청나게 친절하며 빠른 서비스를 자랑하는데도 1원의 팁도 요구하지 않는 한국 식당.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